30m 30m인데 30m 오늘은 다 앞핀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m 다 치지 말고 25m 완전 앞이니까 페이드로 30m 크기로 페이드로 치면 조금 더 5m 들어가겠죠. 페이드로 치면은 스탑. 네, 핀 옆에 탁 페이드로 컷샷으로 쳐서 30m 크기로 앞핀이니까 25m 5m가 빠지겠죠. 아웃핀으로 깎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핀이니만큼 볼이 빨리 서주고, 예, 백스핀이 좀 더 높아지니까 앞핀에, 예, 컨트롤을 해서 컷샷을 해서 앞핀에 세우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 거리는 30m인데 앞핀이니까 25m에 꽂혀 있는 거고요. 5m 앞쪽에. 그러면 25m를 쳐야 되는데 컷샷으로 아웃인으로 페이드로 쳐야 되니까 5m가 다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크기는 30m 크기로 백스윙 다운스윙을 하는 거고, 컷샷을 해주게 되면 30m가 다 안 나가고 25m 정도가 실제 나가겠죠. 네, 이렇게 구사를 해봤습니다. 너무 넉넉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약간 모자른 듯하게, 그게 확도가 높아요. 항상 그린을 오버하는 것보다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심하게 앞핀일 때는 모자르게 쳐서 어프로치로 승부를 하는 게 승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오르막이니까 볼은 왼쪽에 놓고 찍어 치지 말고 앞핀이니까 들어 올려서 지면을 따라서 치게 되면은 볼은 멈추게 돼요. 네, 그래서 오케이를 받는 게 훨씬 좋아요. 확도가. 자, 뒤에서 오버를 해서 리커버리를 하려면 굉장히 확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신에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해둬야 되겠죠. 어느 정도 10m 이내에서는 거의 오케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항상 뒷받침이 돼야 이런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언제나 그린에 올려서 퍼팅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항상 오케이를 받기가 어려워요. 종일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종일권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정된 홀을 순환하지 않는 일반 홀이 없는 이런 야외 연습장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레슨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짧게 쳐가지고 좀 어프로치적으로 로브샷을 한번 해볼게요. 좀 짧게 쳐서, 조금만 짧게 쳐서, 네, 맞아. 그렇게 짧게 쳐서 로브샷을 한번 하는 걸로. 엘리베이티드 그린에다가 플러스 완전 앞핀이에요. 심한 앞핀. 앞핀을 공략하다가 정석적인 공략은 저 뒤로 공략을 해서 다시 퍼팅을 해서 거꾸로 오는 건데 간헐적으로 모자른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어떻게 로브샷을 하는지. 사실 이게 로브샷을 안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필수 불가결하게 이럴 때는 로브샷을 해야 되는데, 손목을 꺾어서 탕 하고 이 바운스로 치는 로브샷보다는 지금 현재 이 라이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 꺾지 말고 그냥 바로 왔다 갔다 U랍을 하시면 돼요. 그냥 클럽 페이스를 살짝 피치샷보다는 열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볼은 높이 뜨게 되면서 RPM은 적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탄도만 높아지고 RPM은 낮아지고, 그래서 세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내가 로브샷을 한다고 해서 손목을 꺾거나 뭐 바운스를 이용한다는 둥 뭐 이렇게
그런 행위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지나갔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볼은 부드럽게 높이 뜨고 RPM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RPM이 너무 높게 돼도 곤란합니다. 왜냐면 RPM 변동성이 너무 커지거든요. 볼이 안착했을 때 멈춰 서요. RPM이 찍어쳐 가지고 높아진다고 해서 볼이 쉽게 멈추진 않습니다. 힐로 칠게요. 가까우니까 힐로. 네,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힐로 치면은 세게 쳐도 멀리 나가질 않고 바로 홀로 들어가게 되고, 잘못 쳐서 모자라서 안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게 쳐도 멀리 안 가고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면은 뭐 이런데 이렇게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짜 불과 3, 4m 이럴 때는 볼을 왼쪽에 놓고 그냥 편안하게 치면 돼. 이렇게 그러면 가서 도망가지 않고 알아서 서요. 가서 홀에서 조금 굴러가긴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이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이렇게 3, 4m에서 볼을 1m 이내에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어떤 경우에도. 네. 볼을 왼쪽에 놓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에버리지 분들이, 프로들은 볼을 왼쪽에 놓는다고 할 때 완전히 이 왼발 새끼발가락 바깥에 놓고 볼을 치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홀에다가 넣거나 OK를 바로 받아보거나 원퍼트 이내 끝나는데, 이 왼쪽에 놓는 걸 다 두려워한다고요. 이해 갔죠? 백스윙을 할 때 이 40m라고 보면은 이 수평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수평 정도로 하니까 모자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무조건 40m면 40m, 50m면 50m, 이거를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운스가 왼쪽으로 튀어가지고 거리는 딱 맞았는데, 하나만 더 쳐보면, 공략은 핀의 오른쪽이 안전하니까 오른쪽으로 공략할게요. 크기는 수평보다 좀 더 높게, 무조건 이거 지켜줘야 돼요. 맞든 안 맞든 나의 크기를, 백스윙의 크기를 항상 맞춰줘야 이 원하는 거리를 탁 가는 거예요. 네, 잘 멈춰졌네. 항상 이런 데 와서 훈련을 할 때 백스윙의 크기는 작게 하고 좀 빨리 쳐서 속도로 치는 거는 아무래도 프로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백스윙의 크기를 항상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그린이 관리가 좀 안 돼서 이거는 퍼팅에 의미가 없고 그냥 쳐볼게요. 간신히 들어갔네.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여기서는 퍼팅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프로치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불규칙할 때에는 좀 오버스핀을 위로 올려치면서 볼을 좀 더 왼쪽에 놓고 오버스핀으로 올려치게 되면 이 라이를 안 타고 그냥 들어가요. 울퉁불퉁한 라이를 안 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종의 경험치다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르막인데, 프레인지인데 뒷핀이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원래 오르막에서는 볼을 왼쪽에 놓고 약간 띄워서 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꾸로 볼을 뒤에 오른발에 놓고 찍어 치는 거예요. 왜냐면 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찍어 치면은 홀을 충분히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막 그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왼쪽에 놓고
쓸어서 올려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중핀 정도인 경우에요. 그런데 뒷핀일 때는 충분한 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볼을 오른발에 놓고 살짝 약간 코킹을 하면서 좀 찍어치는 방향으로 가야 좀 더 이 긴, 띄워쳤는데 한 1.5m 정도 모자르죠? 이런 현상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오르막 프렌지에서 뒷핀일 때는 거꾸로 오른발에 놓고 찍어쳐서 런의 이 거리를 좀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왼쪽에 놓고 띄워치겠다 그러면은 한 클럽, 모아 클럽을 좀 더 로프트가 좀 더 서 있는 클럽으로 선택을 해서 왼쪽에 놓고 치기를 원하시면은 좀 더 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58도 치시는 분들은 54도, 56도 치시는 분들은 52도가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왼쪽에 놓기를 정석적인, 이걸 좀 치워 볼게요. 자, 왼쪽에 놓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원하시면은 로프트가 조금 더 큰 거, 평소보다 치는 것보다 큰 거를 선택하셔서 쳐주시게 되면은 볼은 탄도가 낮게 되더라도 홀까지 완벽하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오케이를 받거나 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클럽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56도 내지는 58도 가지고 치실 때에는 왼쪽에 놓고 칠 때에는 탄도를 확보를 해서 중핀까지는 탁 세워주는 게 유효한데, 이렇게 완전히 뒷핀이 꽂혀 있는 데다가 저 핀 주변에 이 라이가 이 굴곡이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지금 잔디의 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을 때는 그 관리 안 된 상태를 뚫고 지나가서 런이 충분히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58도로 칠 때는 오른쪽에 놓고 조금 더 찍어치는 이런 어프로치를 구사를 하셔야 되고, 정석적인 플레이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볼을 왼발에 놓고 좀 더 모어 클럽, 좀 더 긴 클럽, 로프트가 서 있는 클럽을 가지고 띄워주게 되면은 충분한 이 탄도가 발생을 하더라도 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런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홀에 접근을 해서 뭐 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오케이를 받든가, 이렇게 이제 공략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홀의 조건이라도 어떤 클럽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략 방식, 볼을 놓는 방식, 스트로크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발끝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30도, 40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잘못 치게 되면은 완전 도망가거나 하여튼 엉뚱한 데로 튀어요. 이랬을 때 방법은 볼을 살짝 중앙보다, 원래는 오른쪽에 놓고 치는 건데 중앙보다 일단 왼쪽에 놔야 돼요.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더 큰 슬라이스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 살짝 열고 바깥에서 안으로 빼서 치셔야 돼요.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홀에 올라가서 멈춰요. 이렇게. 네. 바깥에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바깥에서 반드시 안으로 빼야 돼요. 자, 바깥에서 안으로 빼서 홀에 멈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에 놓고, 자, 70m, 70m, 80m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앞핀이니까 70m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모자랐네. 네, 굿샷인데 조금 모자르게. 근데 어프로치, 항상 어프로치 할 때는 한 모자른 게 좋겠다. 그린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약간 포대 그린성이니까 그린 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른 듯하게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 뒤로 항상 넘어가지 않게, 예,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너무 심하게, 자,
항상 저 뒤로 하나가 넘어가 있는데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면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 뭔가 부족하다, 한 5m 부족하다 하는 느낌으로 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확도가 높아요. 나도 모자르게 좀 치고, 조금만 모자르게 쳐서 어프로치 남겨놓고, 왼쪽에 놓고 스탑. 좋아요. 요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조금 프렌지 앞에 갖다 놔도 오케이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프로치에 대한 기술이 약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나 꼭 온그린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샷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크니까 우선 이렇게 5m, 10m 근처에서 항상 내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1m 이내는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만 있으면은 오히려 실수가 안 나옵니다, 샷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이 어프로치 10m 이내에 15m 그 전후, 특히 여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안 붙이면 안 된다는 마음의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좋네.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내가 매일 강조하는 건데, 이게 세게 치면 굴러가고, 그 다음에 약하게 치면은 또 좁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세게 치면서도 멀리 안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슷해요. 비슷해. 토우를 세우고, 이 토우로만 탁 쳐야 돼요. 이렇게 토우를 세우고 토우로 탁 치게 되면 세게 맞아도 저렇게 홀에서 멈추게 된다고, 저렇게. 이걸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세게 쳐도 볼이 안 도망간다, 이런 샷을 어프로치를 구사할 때는 항상 로우 토우 샷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약하게 치면은 모자르고 조금 세게 치면은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로우 토우로 치게 되면은 세게 쳐도 도망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린 주변 막 그 5m 전후에서 세게 칠 수도 없고 약하게 칠 수도 없고 그 애매한 상황에서 항상 무조건 토우로 친다. 그 다음에 퍼팅을 할 때 3m 이내에 세게 칠 수도 없고 약하게 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역시 힐로 퍼팅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힐 퍼트하고 로우 토우 칩샷하고 두 가지는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피는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좀 앞에서 칠게요. 앞에서 치고 약간 오른쪽에서 치고 약간 왼쪽에서 치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쳐볼게요. 샷. 와우, 핀발. 그러니까 딱 맞게 나오잖아요. 이게 높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오르막도 내가 몇 메다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우리 동네 아파트 층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동네 아파트 여기 보면은 저 깃대가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깃대가 아파트 한 층보다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깃대가 3, 4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대가 높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나의 눈에서 저 깃대의 높이가 3m면 깃대가 도대체 몇 개가 올라와 있느냐. 그러면 한 10m, 깃대 3개 이상 올라와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보다 보는 높이가. 그게 빼야 되는 메타수예요. 적어도 10m 정도가 고도가 높다 그러면 10m는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바람, 내리막은 바람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람은 잠잠하고요.
작년에 너무 뭐랄까 너무 심했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각 골프장이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퍼팅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칠게요. 아이고, 엉뚱한 데로 튀네 다. 클럽을 짧게 잡고 컨트롤 샷으로 방향은 딱 맞고 방향 그대로 치면 되고, 풀스윙 하지 말고 컨트롤로 가볍게 맞춰서 오케이. 한 번, 두 번 튀고 핀으로. 네. 이 정도면 훌륭하네. 자, 많이 봐줘야 볼 하나 정도예요. 평지나 다름없고. 그랬을 때는 홀 왼쪽 끝을 보면 돼요. 약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힐로 치지 않고. 맞네. 아, 근데 약간 모자라요. 방향은 잘 봤는데 미세한 오르막이 조금 더 생각보다 조금 더 있네요. 네.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네, 튀어서 올라가고. 잘 붙었네. 그래서 항상 모자른 이유가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항상 내가 연습장에서 연습한 것처럼 여기 30, 40, 50이라는 걸 마음속에 무조건 나는 맞든 안 맞든 이걸 지키겠다 하고, 프로들이 아닌 분들은 꼭 이게 지켜야 돼, 나와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그래야 일정하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그래서 지금도 45m인데 이거를 항상 내가 마음속에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그걸 항상 지켜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야 내가 거리 컨트롤이 일정해집니다. 아, 나이스 어프로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힐로 칠게요. 자, 짧으니까 힐로 친다는 느낌으로. 좀 세게 쳐도 도망을 안 가니까요. 세게 쳐도 도망을 안 가. 숏풋이 어렵긴 어려워요. 꽉 잡고 좀 내려 잡아 볼게요. 완전히 내려 잡고, 네, 좀 내려 잡아야 될 것 같아, 숏퍼팅은. 숏퍼팅은 좀 단단하게 손에 힘을 꽉 쥐고 내려 잡고 그 다음에 쳐야지 될. 약간 미세한 발끝 오르막이다 훅이 나니까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잘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돌고. 굿. 약간 발끝 오르막에다가 바람이 지금 좌측으로, 깃대를 보면 좌측으로 불고 있어서 약간 오른쪽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은 좀 위험성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왼쪽으로 볼이 흐르게 되면 보니까 왼쪽으로 볼이 많이 굴러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간 공략을, 그린의 중간을 공략하는 게 보니까 좋아 보여요. 역시 안 먹어요. 잘 먹긴 먹네. 예. 예, 근데 예상대로 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상주해서 프리하게 한 5, 60m는 계속 그린으로 쳐서 연습할 수 있는 별도의 이 공간이 있어요.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정주하면서 한 군데에서 30m, 50m, 70m 이 정도를 계속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큰 공간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종일권을 끊어서 아이고 바로 붙었네요. 네. 자, 그러면 렛츠고.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 발끝 오르막이에요. 발끝 오르막에 이 오르막이 상당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앞핀이 엘리베이트드 그린의 완전 앞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공략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발끝 오르막이니까 볼을 뒤에 놓고 완만하게 쳐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 간 것 같지만 벌써 이 런이 많다고요. 이게 엘리베이티드 그린인데다가 훅라이니까 드로우 스핀이 먹으니까 많이 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이스 해줘야 될 거는 거꾸로 페이드 스핀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을 왼쪽에 놓고 이 지면대로 치지 말고 지면 반대로 클럽 페이스 살짝 열고 아웃인으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왜냐면은 발끝 오르막이나 발끝 내리막은 훅라이, 슬라이스 라이지만 단 실력이 있는 그 로우 핸디캐퍼 분들은 또는 프로 분들은 이 훅 라이라고 해서 훅을 칠 필요가 없어요. 슬라이스 라이라고 해서 슬라이스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컷샷으로 높이 띄워서 엘리베이트드 그린이지만 이 훅 라이에서 훅을 치지 않고 약간의 슬라이스를 치면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높이 떠서 볼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가서 볼이 서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훅 라이라고 해서 훅을 치게 되면 아무리 잘 쳐도 볼이 뒤로 다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볼을 왼쪽에 놓고 아웃인으로 이 지면을 바로 반대로 치시는 겁니다. 지면을 따라서 스윙을 하지 말고 지면을 역행을 해서 그대로 쳐주시게 되면 높이 떠서 백스핀이 먹으면서 저렇게 깃대에 바로 탁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티드 그린이 똑바르게 되면은 볼을 왼쪽에 놓고 그냥 훑어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훅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훅라이의 하나의 그 단점 중에 하나는 탄도도 낮아지고 오버스핀, 그러니까 백스핀이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공략을 해도 벌써 가보면은 깃대 뒤에, 한참 뒤에 흘러 내려가거든요. 흘러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라이에서는 로우 핸디캐퍼 분들은 얼마든지 페이드 스핀을 매겨 가지고 홀에 탁 안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훅라이라고 해서 훅라이가 반드시 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쳐야 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이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훅라이,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에서는 여기서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슬라이스 라이지만 드로우로 훅을 칠 수가 있고, 이게 훅라이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페이드를, 거꾸로 페이드를 걸어서 볼 바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상급자 레슨이니까 많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토우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토우로 살짝 치세요. 그래서 멈춰서 OK를 받는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불과 3m, 많아야 4m인데 이런 거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토우로, 반드시 토우로 공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칩샷처럼 이런 칩샷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예. 멈추긴 잘 멈췄네요. 예, 어쨌든 간에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세게 맞았다 약하게 맞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리딩 엣지 부분으로 맞추지 마시고 요 토우로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볼이 어느 정도 강하게 쳐도 뒷땅이 맞아도 토우 부분으로 쓸고 지나가면서 볼을 가까이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티샷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어갔어요. 네. 가보실게요. 자, 가봅시다. 이게 아주 보통 파3 연습장을 가면 다 플라스틱 매트에서 티샷을 하는데 실제 현장감이 좀 부족해요. 여기는 좀 좋은 게 1, 2홀을 빼놓고는 좀 잔디 티샷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골프장들이 그린 관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다행히 울퉁불퉁한 이 그린 상태에서도 잘 들어갔어요. 80m에서 그린 지금 페어웨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20m 정도 이격해서 60m 정도를 공략을 해 볼게요. 50m 백스윙 크기로 하는데 좀 더 스윙을 좀 더 빠르게 해 볼게요. 좋아요. 그린 중앙으로 잘 들어갔어요. 이게 왼쪽으로 꽂혀 있지만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는 그린 중앙으로 볼을 쳐서 퍼팅으로 공략하는, 그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갔어요. 벙커가 좀 딱딱해서 사람을 워낙에 좋아하고 이렇게 기염을 떠내. 친화력이 어떻게 이렇게 친화력이 좋죠? 근데 이게 저거라 그런가 보다. 리트리버. 네네네, 맞습니다. 천성적으로 원래 리트리버들이 이렇게 친화력이 좋구나. 자, 그럼 이제 뭐 오른쪽에서 공략한다 생각하고, 알겠다. 지금 바람이 엄청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의 방향도 오른쪽인데 바람이 저렇게 심하게 오른쪽으로 깃발 보면 불고 있으니까 볼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죠, 저렇게. 네. 와, 바람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 부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쳤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떨어졌네요. 네, 그린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린 오른쪽으로. 네. 컨디션이 그냥 칠게요. 아이고. 왼쪽으로 가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네요. 뒤로 좀 더 빼보고 좀 더 가파르게 올리고. 잘 들어갔어요. 네, 조금 모자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린 초입새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아주 가장 이상적인 공략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자, 지금 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는데, 풀이 없는 이런 모래땅 비슷한 데서는 원래는 로우 토우 샷인데 로우 토우 샷을 하기엔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으니까 로우 토우 샷은 포기하고 이럴 때는 거꾸로 휠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벙커 샷처럼. 반대죠. 여기서 만약에 로우 토우 샷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탄도가 안 나와서 로우 토우를 하게 되면 가다가 펌프 앤 런으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로우 토우로. 자, 힐부터 들어가서 높이 떠올라서 볼이 안착하게끔 이렇게. 그런데
결과가 첫 번째가 더 나은데 그냥 로우토 그냥 할까요? 이게 굴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우토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좀 띄워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밑에 땅을 보면 로우토를 할 수 있는 그 좀 더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힐로, 토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힐부터 크로페이스 살짝 열고, 그러면 이제 이 바운스가 쓰여져 가지고 이 땅이 박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라이가 안 좋아도. 자, 이 상태에서 탁 쓰고 오케이, 핀에 붙었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로우 토우가 아니라 그냥 힐샷을 할게요. 힐샷으로. 근데 연습량이 좀 필요로 해요. 로우 토우 샷은 연습량 없이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아우트인 궤도로 힐부터 들어가야 볼이 부드럽게 뜰 수가 있어요. 뜨고 탁 핀에 붙고, 이렇게 해봐요 한번. 네, 힐부터 약간 아우트인, 볼은 왼쪽에 놓고 약간 아우트인으로 쳐서 힐부터 이렇게 긁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프로처럼 좀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좋아졌네. 네, 좀 모자르긴 했지만 이게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가 오르막으로 이 둔턱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슬로프에서는 띄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공연이 이제 범프앤런이나 이렇게 굴리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지금 내리막의 슬로프에 맞으면 더 많이 굴러갈 것이고, 오르막 슬로프에 맞게 되면 아예 멈춰버릴 거고, 이런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 변동성을 줄이려면은 힐로 이렇게 볼은 약간 왼쪽에 놓고 공을 왼쪽에 놓고 약간 아웃인으로 조금 쳐서 힐부터 공에 맞아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볼을 이렇게 아주 변동성이 큰 라이에서 굴리지 않고 띄워서 볼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 잔디 티샷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앞에 목표물을 보고, 목표물과 나의 페이스를 맞추고, 자, 그 다음에 그립 잡아주고 왼발 오른발, 예, 하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잘 붙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까이 졌으니까 하나 더 쳐볼게요. 이 정도면은 60m? 네, 60m 정도 보고 쳐볼게요. 원래는 원볼인데 하나만 더 쳐볼게요. 자, 뒤에서 장애물 한번 보고, 오케이. 확인하고, 웩을 한번 하고, 예,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잘 붙었어요. 자, 이렇게 에이밍 하는 거를 몸에 배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세컨이나 서드샷을 할 때도 앞에 장애물을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장애물과 IP 지점 또는 깃대와 딱 연결한 지점에서 에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에이밍은 오른손으로 에이밍을 하셔야 돼요. 에이밍을 오른손 하고 왼손 그립 잡고 오른손 그립 잡고 웩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스윙하고 쳐주시면 돼요. 이거 루틴을 계속 지켜서 일정한 루틴으로 계속 칠 수 있도록, 잘 맞든 안 맞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루틴을. 에이고. 다음 홀로 그럼 넘어가서, 네, 제가 가본 중에는 가장 이렇게 어느 방향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놓고 그린에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잘 들어갔어요. 조금 지나갔네. 조금 지나갔어요. 자, 한번 쳐보고. 다양한 각도, 다양한 이 거리에서 내가 이 홀을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30m 정도 되죠. 바운딩이 왼쪽으로 튀었네요.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볼이 놓여있는 라이가 좋고 앞핀일 때는 언제나 이 왼쪽에 놓고 볼을 부드럽게 띄워 칠 수 있는 이 피치샷, 이 피치샷을 잘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잘 들어갔네. 진짜 많이 좋아졌네. 아주 좋아졌어요. 굿샷. 좋은 라이에요. 앞에서 보고, 왼쪽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약간 오른쪽 보고 쳐볼게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약간 오른쪽을 보고 쳤어요. 자, 다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프렌지에 이렇게 걸렸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 퍼터로 하는 방법과 어프로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58도. 자, 사실 이게 과감하게 어프로치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퍼팅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 공간을 뭐 플러스를 해주고 다시 여기서 계산해주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터로 하는 게 정석적인데, 이제 가능한 한 꽉 잡고 이 로우 토우 샷으로 항상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이게 로우 토우 샷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렇게 홀을 보고 거의 막 집어 넣으려고 하다시피 이렇게 몸에 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퍼팅으로 한다 그러면, 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에다가 계산하고 한 발 더 계산해서 6발이고 또 오르막이니까 7발이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요. 복잡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친단 말이에요. 7발이다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모자라. 이게 이런 오히려 변동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퍼팅으로 하는 게. 이게 퍼팅으로 하는 게 정석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프로치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 몸에 배서. 그러면 조금 더 7발 이상 쳐볼게요. 이게 살짝 걸리거든요. 이게 살짝 들고, 퍼터를 살짝 더 들고, 다시 7발 내지 6발 정도를 쳐볼게요. 그래도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이 잔디의 결이라든가 뭐 잔디의 높이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어프로치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어프로치는 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로우 토우 칩샷을 하면 이 지금 구간은 뛰어 넘어가서 굴러가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쳐주게 되면 어느 정도 가서 다 오케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퍼터 잡고 막 한 발자국 더, 두 발자국 더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로우 토우 샷으로 언제든지 내가 저기서 오케이를 받는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오케이 받을 수 있는 요런 감을 길러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퍼팅은 가능한 한 이 프렌지 밖에서는 좀 안 하는 걸로. 왜냐? 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잔디의 결, 잔디의 길이,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따질 게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래바닥 이렇게 잔디가 없는 거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저항을 이기고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실수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오늘은 힐 라인에서 여기까지. 재미있는 하루가 됐네요.